구청마다 기관별 지원 예산을 구분하는 방식과 기준이 뭔지, 에서 만나는 진료, 교육, 마을 체험처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은 2천만 원 예산인데 전액 지자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학교 마을 진로 고친당 운영은 전액 교육청 예산이고, 또 마을 학교 연재 마을하고 학교하고 연계하는 축제 지원은 교육청 1,000만 원, 지자체 8천만 원이고. 근데 이게 일관되게 또 각 지역청이 비슷하면 되는데 다 틀려요. 또 그런 운영비에서도 뭐 지자체가 다 부담하는 데도 있고 교육청이 부담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그냥 총예금만 받아서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대충 예산을 분배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그 기준은 없어서 지역청별로 아마 다를 것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행복교육지구 그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토의를 하고, 그리고 군청 업무 담당자와 우리 업무 담당자 또 위원들이 모여서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는 게 좋겠는지를 서로 협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대민 관련해서 나가는 돈 그런 것은 군청에서 이렇게 부담을 했고, 학교와 이렇게 이제 모두 학교와 관련되지만 학교와 관련돼서 학교로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지원금은 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네, 서로 협의에 의한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산 정편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혁입니다. 비슷한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복교육지구 똑같이 그 위원회라든지 실무추진위원회가 지금 두 개 분에서 양쪽 군의 그 실무 지자체 담당자 또는 그 행복교육지구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독단적으로, 또 어떤 경우는 교육청에서, 어떤 거는 같이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중복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같이 고민하면서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진천교육장. 네, 잠시만요. 네, 교산증평교육청은 교산하고 증평하고 자치단체가 두 개가 있으니까 별도로 운영하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진천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예, 진천교육장 김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은 우리 교육청 예산 2억 그리고 지자체 예산 2억을 받아 4억을 행복지구 사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다른 교육청들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청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 쓸 것이냐 하는 기준보다는 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적절하게 이렇게 배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협의사항대로 4억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입니다.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위원회에서 배분을 하는데 이게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서 위원회에서 배분을 하지만 아마 많은 고민해가는 논의보다는 그 위원회 안건으로 이렇게 스무자가 작성하는 대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일이 하나씩 보면 뭐 따질 게 많지만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운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이렇게 교육청별로 틀리고, 똑같은 사업이라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있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있고 또 같이 부담하는 게 있어요. 다 세 교육청뿐만 아니라 여러 개 교육청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교육청별로 이 지자체와의 협력과 고민들이 일관되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산만 봐도. 그러니까 금액,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금액만 2억 원씩 넘어왔지, 이게 지자체하고 또 마을하고 예산 부담하는 거니까 지자체가 얼마나 많이 성숙된 논의를 통해서 행복지구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자체가 공유하고 이 사업을 예산에 맞게 반반씩 사업 주체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
이거란 말이죠. 그냥 돈만 일단 보내고 나면 그럼 돈을 협의할 때 지자체에서 돈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죠. 같이 사업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는. 지자체에서 어느 곳에 쓰여졌다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서 공문이 오지 않나요? 예, 진천교육장 김용환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협의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에서 하는데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에서는 가능하면 학교 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좀 쓰고요. 그리고 대민, 그러니까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를 들면 도란도란 역사 속 보물찾기라든지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투입된 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상당히 그 전에 행복지구가 아닐 때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은 가능하면 그쪽에 이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별도로 제출한 진천교육청 자료 있죠? 행복교육지구 8페이지 보면 실무 추진단이 있어요. 실무 추진단에 학생 분과별로 또 추진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학생 분과의 진천군청 1명, 학부모 분과의 진천군청 1명, 교육분과의 진천군청 1명, 마을공부신과의 진천군청 1명이 분과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1명이 같은 사람인가요? 다 다른 사람인가요? 네, 진천교육장 김명환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일명씩 들어와 있는 분들은 우리 진천군청의 미래인력실하고요,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팀별로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르신 분들이에요? 예. 저희들은 아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자체 군청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교육팀장 이런 분들하고는 정말로 긴밀하게 모든 행사에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8페이지에서도 보듯이 이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보시면 지자체 문제 계속 걸려서 그런 건 행복지구 사업 추진하면서 원래는 마을과 지역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지구의 모델로 이렇게 했는데 애초부터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한계도 있었고, 그리고 협의가 무르익어서 진행되는 방식이 아닌 교육감리 공약으로 의지를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사정하듯이 가서 부탁하고 설득하고 그 예산도 어떤 데 주다가 안 주고 늦게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애당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분배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다 11개 지역청이 틀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건 더 보완되고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다 교육감들이나 지자체 장들이 뽑히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변화적으로 하는 거 없이 일관되게 장기적으로 초기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의견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것이 아마 예년에도 계속 법인카드 100만 원 이상과 업무지출카드 50만 원 이상에 관해서는 제출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일단 정확한 제출 요구한 것이 아직 저도 좀 파악이 고민이 들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게 한 건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이 있다 하시고요. 자, 법인카드라고 하면 일종의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포함된 카드는 아닌 거다라고 지금 파악이 돼요. 즉 법인카드는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는, 구체적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비에서 지출을 한 건지, 그 다음에 물품 구매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돼 있는, 그러니까 교육장의 재량으로 풀로 편성된 경비가 아닌 이미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출하는 경비는 아니냐. 업무 추진 같은 경우는 일정의 경우가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풀로, 그죠? 그 내에서 업무 추진비는
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인카드는 제가 어제 지지를 못했는데 전날 금요일 날 다른 지역 보니까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회의가 아니라고 지지를 못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인카드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 쓰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법인카드를 100만 원 이상의 내역을 제출 요구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장려하기 위한 거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인카드로 하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처리하거나 계좌 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아마 지출을 했을 겁니다. 지금 동계 훈련비나 아니면 다른 경비들 물품 구매한 것들 계좌 이체한 방법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로 한 거잖아요. 그죠? 또 계좌 이체로 한 것도 100만 원 이상짜리가 또 굉장히 많이 수두룩할 거예요. 그죠? 가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법인카드로 지출하면 이것이 더 투명화 되고 또 그 카드의 지출에 따라서 일정 정도 카드 회사의 계약에 있어서 교육청에 적립금이 생깁니다. 이 적립금이. 그래서 예산을 증대시키는데 기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인카드를 100만 원 이상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가 자료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정확히 한번 파악해보고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업무 추진과 제가 다른 지역 교육청 말씀드릴 때 얘기했었는데 그 일반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장으로서의 기관 업무 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급에 따른 업무 추진비가 있고 또 부서별 업무 추진비도 있거든요. 다 부서마다 부과마다 있고 직급별로 또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그 실체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단체장 업무 추진비라고 했던 우리가 50만 원 이상 했던 거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해야 되고 명단을 제출하고 그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추진비가 기관 업무 추진비만 있는지 다른 종류의 업무 추진비가 있는지 기관 법인카드 100만 원 이상의 사용 내역은 풀로 잡혀있는 업무 추진비가 아니고 예산에 배정된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예, 아니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예, 그렇죠.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단체장 업무 추진비는 1,620만 원인가요? 연에?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편성되고 있죠. 규정에서. 그 다음에 시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사업 추진 업무 추진비는 우리가 자료 요청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거기도 이제 각 부서마다 업무 추진비가 있어서 뭐 식사비도 있고 물품 굴비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자료 요청을 안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기관 법인 카드에 있어서 그 일상적인 그 세출예산 집행 기준인데 거기에 따르고 있는 것은 맞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한 이유가 100만 원 이상을 한 이유가 오히려 많이 사용하도록 신용카드를 이용을 해서 지출하도록 장려하는 관점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가 자료가 적은 것을 보면 그 숙박비나 전지훈련 등에 있어서 특정 장소에서 한 끼 이상을 반복해서 먹었을 때에 관한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지출해서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나 계좌이체를 많이 해서 양이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는 그 원거리에 있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그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을 때만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 구매라든지 뭐 이런 것에 사용하지 그 대면에서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할 때는 신용카드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들 그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갔을 때는 계좌이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로
수시 결제를 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신용카드로 지출 했습니다. 했고, 그 응동교육지원청이 100만 원 이상이 적은 이유가 특별하게 계좌이체를 많이 해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내용을 전체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재상거래를 하면서도 계좌이체를 주로 하나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나요? 행정지원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중호입니다. 전자상거래도 법인카드를 이용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세계교육청은 다른 지역교육청은 이제 전자상거래를 내역이 사용처가 전자상거래 업체명이 쭉 나와서 많이 있는데 특히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근데 세계 지역교육청은 전자상거래를 한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 보면 없죠. 네. 많이 없죠.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에 여기 제출한 내역은 100만 원 이상 하고 그 단체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된 거는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다 교육재정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때 전자상거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신용카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추진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및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해야 되지만 신용카드 이미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을 보면 법인카드 내역에서 거래처를 보면 옥션, 11로 뭔가 기타의 이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내역이 꽤나 있는데 지금 세계교육청은 없어서 그 두 가지죠. 전자상거래를 하면서도 계좌이체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가 또는 하필이면 많이 하긴 하는데 1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 내역이 하필이면 2018년도에 그런 소요가 좀 적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이거는 또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어떤 경우예요? 말씀하시는 게? 자 그러면 그 별도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이 자료로 보면은 이제 많이 없거든요. 전자상거래 내역이 물품을 많이 샀을 텐데 가격도 전체적으로 좀 저렴해서 예산 절약에도 용이하고 또 신용카드를 지출하는라고 하는 것은 그 투명성을 더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좌이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현금성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권장을 해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를 하고 혹시나 조세회피에 대한 위험성도 업체가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 카드를 사용했을 때 아마 1%라고 계약이 되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테니까 그것이 적립이 돼서 카드 회사로부터 세수부로 잡혀서 전체의 학교회의를 비롯해서 교육청의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그 재정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청한 목적은 신용카드를 더 계좌이체보다는 가급적 활성화하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체장 업무 추진비는 신용카드로밖에 못하게 되어 있으나 기간법인카드 교육청별로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운영을 하면서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년도 2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먼저 진천교육청에 광해연중 교사 철거 및 환경 보수가 있는데요.
4위로 보면 영시 2월인데 광현중학교 겨울방학봉사 성명교체 연계 추진도 연돈의 사업 완료 결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진천교육장 김용환입니다. 그러면 광현중학교 교사 철거 환경보수는 당초 예산인가요? 예,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법이 개정이 돼서 이 성명 교체 시간을 업체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45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금년도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 2월에 봉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만 정확하게. 네. 교사 철거 환경 보수와 성명 교체 예산이 틀린 예산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예산과 예, 네. 혹시나 교육장님이 답변 혹시나 그 파악이 정확치 않으면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성명 교체는 추경으로 별도로 예산이 성립됐나요? 그냥 예안이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 나니까. 본 예산이 그냥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두 번씩 시간 걸리지 마시고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니까. 네. 네. 진천교육장 김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철거 관련해서는 2017년도 본 예산에 잡힌 거고요. 그리고 성명 교체에 대해서는 2018년도 본 예산에 잡혔는데 그것을 금년 돌아오는 겨울방학 때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가서 그냥 보수공사라고 다 비슷해서요. 다시 그럼 17년도에 본 예산이라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한달에 그럼 한번 이혼을 했는 건가요? 3페이지에 나온 광현중학교 교사 철거 환경 보수 예산액이 예. 12억가량 되죠? 그죠? 이게 2017년도 예산이라고요? 한번 이혼을 한 겁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연관돼서 28페이지에 보면 예. 진천교육청에서 예. 그 발주 계획 개시 1월 12일인 걸로 보니까 2018년도 본 예산 같습니다. 그 17억하고는 어떤 예산인가요? 틀린 예산인가요? 다시요. 지금 이 자료가 네. 2018년도에서 17년도에서 명시 2월에서 넘어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18년도, 19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이 자료가 53페이지입니다. 정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사 철거하고 환경보수도 2018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28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예산 있죠? 28페이지. 그게 그 예산인가요? 그 포함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처음에 잘못 답변하셨잖아요. 예,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성명 교체는 본 예산이 아니죠? 두 개 다 본 예산이니까? 네, 두 개 다 본 예산 맞습니다. 혹시 30페이지에 광현 중학교 교사 보수 및 기타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이 예산은 뭔가요? 혹시나 제가 이게 성명 교체해서 폐기한 게 네. 다 같이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예산이 동시에 세워졌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교사 철거 환경 보수 예산과 성명 교체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월을 발생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2월 사유가 성명 교체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본 예산인데 추경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본 예산인데 예. 아까 4개월 소요가 지금 몇 월 달인데요. 그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철거 사업은 거의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면 교체만 지금 안 돼서 내년 1, 2월에 실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면 교체 사업이 예, 본 예산에 썼나요? 아니면 추경에 썼나요? 본 예산에 썼다고 지금 직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 이것 때문에 2월이 될 필요성이 이유가 없죠. 예산을 저희 보건교실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별개로 보셨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별개 예산이라서 예, 예. 보이는 저기- 겁니다. 따라서 자세한 거 파악해보겠지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사업 예산이야 부분적으로 다른 예산도 편성이 되지만 그 연관된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예측되어지면 한꺼번에 예산에 소환이 돼서 그것이 뭐 통합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또 계약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시기가 2월 되거나 늦춰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천교육청 행정지원과장 홍만표입니다.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예산은 전부 다 본 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관 건물이고 후관 건물이 있습니다. 본관 건물은 이미 철거를 했고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후관 건물은 지금 애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명 교체를 방학 때 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여름방학 때 할 시간은 안 됐던 거죠? 예, 네. 45일 중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성명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방학 때 그래서 부득이 명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숙면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본 예산에 서도 도저히 이용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이 없었는데 올해 그 5월달에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45일 동안 공유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그 지침이 바뀌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학성초 개방형 체육관 증축은 사고유열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명시유열과 그러니까 광현중학교 학생초하고 명시유열과 사고유열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명시유열과 사고유열이 이렇게 구분되나요? 예, 학성초등학교 예산은 2017년도 4회 추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 명시효를 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내년도에 또 이효를 해야 될 경우에는 사고이율로 처리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괴산 증평교육청을 보면 괴산고 기숙사하고 다목적실 보수인데요. 이 예산은 언제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교산청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창조입니다. 금년 제1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명시유월 사업 두 건은 교산고등학교 기숙사 환경 개선 7억 9,800여 원, 교산고등학교 다목적실 보수 10억 2,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요거를 할 수가 없었던 게 교산고등학교 요청이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방학이 26일간인데 부득이 인문계고등학교 특성상 보충 수업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날은 1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요청에 의해서 수능이 끝난 후에 강력히 또 학생들에게 수업에 지장을 주고 그래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11월 16일부터 19년 4월 13일까지 150일로 이렇게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당해년도 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아직 입찰 보고도 안 된 거죠? 했습니다. 자료 공은 없는데 언제 한 거죠? 몇 월 달 며칠 날 했나요? 11월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자료가 제출된 이유라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과 먹는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명시 이거를 했다는 거죠. 네. 그 마찬가지로 오선초 다목교실 중축은 이건 2017년도에서 명시를 돼서 한번 넘어온 사업인가요? 음성교육지원청이요? 오선초?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의 정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사업은 2017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이걸 계속 추진했는데요. 이 학교 용지로 바뀌면서 군 관리 계획을 또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 공모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공기 부족으로 사고 결출된 예산입니다. 군의 관리 계획이 변경됐다는 걸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음성교육지원청 기획장 김덕순입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게 이제 제가 거리를 잘라서 잘 몰라서 알아봤더니 그 오산초등학교 동문회에서 땅을 그 옆에 땅을 사서 기부 체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다 지려고 했더니 운동장이 좁아진다고 옆에 있는 농지를 사서 기부를 했는데 그거를 변경을 학교용지로 변경을 하는 과정인데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농지라서 도하고 충청북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 중이라고 하셨나요? 완료가 언제쯤 되나요? 네, 11월 20일경으로 설계 납품할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은 됐고, 그러니까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대구장 요지는 지금 뭐 관리계획 변경에 또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또 이 시설비라서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 예산에 안 해도 되고 또 이해 추경에 확보해놓고 괴상고 기사 같은 경우도 좀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해 추경에 했어도 뭐 차이가 없는데 그만큼 금액이 크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지원 요소에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 뭐 행정의 착오일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최소화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에서 2월 예산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